쉬었다 왔습니다. 얼마나 기간에 우리가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녹화 기준으로는 한 5분 쉬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파트는 지정독서,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4명이 읽고 대화를 나누고 뭐 질문에 대한 서로 대답을 듣고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지정독서 시간입니다. 이번에 선택한 저희가 책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고, 작가님은 서은국 교수님이세요. 유퀴즈에 나오셔서 행복 압정이라는 논리론을 펴시면서 저는 대단히 관심이 갔고 이 책도 읽으며 되게 흥미진진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사례를 들면서 쓰는 책이라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일단 책 소개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행복의 기원은 총 9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크게 한 3개 파트 정도?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한 5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지 하나,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대단히 오래 하셨고 관련된 논문도 엄청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행복은 생존에 복무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파트로 설명을 하면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결국 100% 동물인 우리 인간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표시일 뿐이다. 행복은 그렇게 정리하셨고,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얻고 유지할 수 있느냐는 행복은 결국 우리 생존율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밥을 먹거나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럼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과 밥을 함께 먹으면 그 행복이 극대화된다. 다만 행복은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에 흘러간 행복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무관하기 때문에 그 행복은 쉽게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을 높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행복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초집단사회, 그러니까 개인은 지워지고 오직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불행하다, 불행도가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한국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타인의 결정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회로 나가야만 우리의 행복이 좀 더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이게 한 25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의 요약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는, 행복이라는 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물인 우리 인간의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행복을 달성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올해 150권,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읽었는데 올해 책 후보 중에 한 권인 책이긴 합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이 책을 여기서 가장 먼저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행복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제 실제적인 나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행복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간단한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찾아오던 거를 찾은 기분이랄까? 그리고 이 생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을 유퀴즈에서 처음 보게 되고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계속 하는 말이 행복 압정을 뿌려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그 행복 압정이 돼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좀 그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막 재미로 따졌을 때는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편은 아닌 책이잖아요. 그래서 막 읽는데 막 재미가 있고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생각하던 행복이랑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행복이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었고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도 좋았고 뭔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뭔가 쾌락주의자 이런 게 안 좋게 막 비춰지잖아요. 항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 진짜 쾌락주의자, 이렇게 소크라테스 그때 말하는 쾌락주의자들이 말하는 쾌락이 뭐냐면 책 읽고 독서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쾌락이래.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게 쾌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쾌락은 정말 소비적이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도 필요해.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행복이랑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좋았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어려웠고 읽는데 일단 좋았던 거는 미사여구가 없다는 거. 그게 너무 깔끔해서 좋았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로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 인생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좌우명이라고 했을 때 좀 행복하자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좀 더 자주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치. 되게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유전적인 파트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행복이 유전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부분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정말 공감했어요. 어떤 강도 높은 행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금방 지나가기 마련인데 정말 작은 것에서 기쁨을 자주 느낀다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제 논문인데 되게 쉽게 쓰여진 논문이다. 이렇게 이게 논문은 이거보다 훨씬 정밀한 언어를 써가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들면서 쓰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짧게 써야 돼요. 한계가 있어서. 근데 정말 재밌게 쓰신 논문이다 이런 느낌이고 형식이 논문이야 진짜. 서론 본론 결론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 한 장마다 이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는 결론. 정리를 해주는 게 자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자 나 다시 정리해줄게 하면서 이런 느낌.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과 너무 유사하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나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뭔가 이게 답이 되어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조금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생각난 질문이거든요. 제가 질문지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질문지에 나름대로 답을 해왔는데 지금 또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틀 동안 보시면는데 그래서 좀 당황하실 텐데 우리가 행복이라 느끼는 건 결국 동물로서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행복이에요. 근데 지금 문명화된 이 사회에서 그 동물로서의 행복을 쫓아가면 이 문명화된 사회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지금 방금 얘기를 하면서. 동물로서는 행복을 쫓아가면서 행복하겠지.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겠지. 근데 그 방향이 이 사회에서도 정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방향이냐라는 건 나누고 싶어요. 좀 다른 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고 싶네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생각했을 때 행복이 맞아. 행복이 맞아. 좋은 사람이랑 밥 먹는 게 행복인 건 맞아. 근데 그걸 통해서 사회에서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사회라는 그 속에 들어가서도 어쨌든 나라는 자신이 거기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동물적인이라고 계속 표현하시는
그런 쾌락을 즐기지 못하면 거기 들어가도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어디 공동체를 가서도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내 자신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내 스스로 알고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인 역할이 부여되면 나라는 자신을 지울 수도 있잖아요. 나라는 특성에 대해서 뭔가 적응하기 위해서 나를 일부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자, 생각하시고 다른 부분 정리하시고 다른 부분. 너무 어려워요. 이 사회에서의 생존이라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존을 그치. 말씀하시는 그치. 건가요? 생존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건 질문지랑 맞닿아 있는데 그러면 질문지랑 맞닿아 있어요? 어디 질문지랑 맞닿아 있나요? 지금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미래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미래를 위한,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위해서 돈을 저장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사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거를 되게 고심했단 말이죠. 왜냐면 예 아니오로 묻는 질문이라고 하면 저는 경험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쓰는 일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을 한 뒤에 나와 경험을 하기 이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내가 같이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모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얘기도 좀 하고 싶어. 경험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산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호텔에 가서 묵었다던가, 뭐 좋은 음식을, 정말 비싼 음식을 먹었다던가, 아니면 놀이공원을 갔다던가, 이렇게 돈을 쓰면서 여행을 이제 패키지 같은 걸로 갔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재테크, 이제 우리 20, 30대를 대상으로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돈 주고 한 경험은 경험이 아니야. 경험이라고 하면 어려운 과제나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걸 이겨낸 것이 경험이지, 돈 주고 산 게 무슨 경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반박을 못했어. 아니, 좋은 데서 밥 먹었어. 그래, 그게 경험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근데 제가 돈 주고 하는 경험에 대한 그 카테고리는 그거일 수도 있지만 약간 뭔가를 배운다라거나 이런 것도 다 돈을 주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지. 어딘 가서 뭔가를 체험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일련의 과정에 돈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생각하고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뭔가 돈을 지불하고 방금 정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반만 동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기. 그런 질문을 읽고 예전에 유행했던 욜로가 생각이 났는데, 그거는 정말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지불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좀 미래는 단정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저는 중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도 극단적인 거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욜로라고 치면은 지금의 나는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거고, 그렇다고 지금의 저에게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재테크만 한다 치면 현재가 너무 불만족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질문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상 저는 약간 사실 이렇게 약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저의 그러니까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소비하고 싶은 대로 소비하고, 약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랑 가깝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미래에 내가 너무 힘들어할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과거에 나는 미래에 내가 얼마나 이걸 힘들어하면서 갚아 나가는지 그걸 몰랐어서 반려빚. 반려빚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경험을 위해서 뭐 돈을 사용하는 거는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말하고 싶었어. 나도 이 질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 아니오로 말하세요라는 질문인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웠고 우선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재테크를 하고 나머지는 경험을 돈을 사면 되지 않나가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인 거잖아요. 이런 회색 분자들. 근데 이제 예냐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 이제 나는 예 아니오에 그러니까 경험을 사는 쪽에 가깝다라는 거 말을 저도 하는 약간 거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와서 미래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걸 위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돈 모으고 뭐 몇 살 되면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미래의 나를 위해 어느 정도는 하고 대신에 그래도 현재의 나도 중요하잖아요. 현재의 나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 지금 이 회색 분자들한테 결정을 강요해야 하겠어. 그러니까 얘냐 아니냐. 이게 원래 삶이라는 게 너무 연속적이라 어느 한 그치. 부분을 극단적으로 맞아요.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는 사고 실험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것도 그러면 재미가 이제 있어. 이 기본 세팅을 얘냐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냐라는 말을 해주면 될 것 자, 그럼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20대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돈을 모으는데 이른바 행복의 기원에서 나오는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돈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돈을 쓰면 나는 영영 내 집을 갖지를 못해. 밸런스 게임인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도 그래. 극단적인 재테크를 하더라도 집을 모으긴 사기는 되게 어려워. 그런데 살수 없어. 우리가 행복의 기원을 따라 가면 집은 100% 못 사 내 돈으로. 그러니까 물론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소박하고 작은 집밖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내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의 행복의 기원을 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40, 50대가 됐을 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1번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셔야 돼.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 정말 이렇게 또 질문이 그치 이게 아니냐 맞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니까. 맞으면 어떡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고. 맞으면 1번으로 가겠지만 안 맞으면 타협을 해야죠. 어느 정도. 또 회색 분자가 나와. 그럼 어떡해. 또. 아니 내가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결혼을 포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삶의 가치와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제가 결혼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회색 분자의 긴 변명 들었어. 아니 근데 1번이라고 선택했어요 저는. 두 번째. 저도 1번이요. 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생각난 게 갑자기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극단적이긴 한데 아 그래 내일 죽으면 내가 근데 뭔 소용이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치. 내가 만약에 50대에 집을 가질 수 있지만 누구 좋으라고? 40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지금? 그리고 그래서 저는 1번이요, 갑자기. 집이 내 명의로 딱 이전이 된다고 해서 행복이 택배처럼 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또 그때 서야 이제 또 이 말하는 행복의 비중을 높이겠지. 앞에는 희생했지만 그러면 그때 집을 사면 안정감도 있겠지. 또 다른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차를 사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비중 이쪽 비중을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비중을 높였어. 근데 불행히 내가 너무 오래 산 거야. 그러면 근데 그 소득을 장기간 유지하기가 힘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근데 너무 극단적인데. 저는 계속 일을 할 사람인데. 근데 나이가 60 됐는데 일을 지속할 수 있냐?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게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지금 앞에 선 세대를 보면 그거 불확실한 거지. 일단 어떻게 생각? 회색 분자 30. 그럼 탕진하느냐 저축하느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 완전 탕진 아니지. 완전 탕진 아닌데 집은 못 구해.
적당히 집만 하겠지. 없는 거야? 적당히 쓰겠지. 근데 내 집이 나는 없어지는 1번이요. 거지. 나는 사실 저는 무조건 1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그게 1번입니다. 되게 비참해. 나중에 되면. 지금은 괜찮아. 20, 30대는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린 아니 봐봐 이렇게 꼰대 바로 이렇게 꼰대 짝대기 들고 아니 이렇게 단정 지으실 거면 물어보면 안 되지. 나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이사 다닐 수 있지. 근데 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왜 집을 다들 살려고 하는지 알 것만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모두 얻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를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 번거로움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마리님 이야기 이렇게 근데 집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 않아요? 안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지. 아니 현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언제 집이 생길지 재테크를 해도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테크를 이제 2번은 40, 50대 집을 산다는 가정하에 가정이지. 살수 충분히 있다. 잘했어. 재테크 공부 많이 해서 잘했어. 그때까지 무조건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그래 살아있다고 하자. 죽으면 말도 안 돼. 바로 지금 다 써야지. 그게 뭐야. 그럼 저는 재테크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즐겁고 재밌는 것도 좋지만 뭐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걸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느끼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요. 빈도가 낮아지는 거지. 굉장히 동동거리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느끼던 거를 3달에 한 번씩 느낀다라고. 그것도 겨우 느낄까 말까. 근데 꼭 돈을 써야만 느끼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오케이. 왜냐면 저는 집이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어지는 얘기랑 좀 비슷해지는데 사회에서의 생존율과 동물로서의 생존율이 좀 갈라지는 부분인 것 같거든. 만약 집이 있고 내가 늙었어. 그러면 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생명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근데 행복만 추구해서 계속 이동하는 거 오케이 좋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큰 병에 들었거나 큰 돈을 써야 할 쯤에 내가 팔 수 있는 자산이 없다는 말이 되거든. 이러면 사회적 생존율이 과연 높아질 수 있느냐,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산다는 가정, 이거 하면 모르겠는데 아파지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고가 나거나.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그 돈을 써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런 거를 큰 비중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으니. 말씀대로 너무 행복을 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 되는데 그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게 어느 정도 돈으로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인 것 분수에 같거든. 맞춰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가치와 동일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행복한 거겠지만 근데 라면만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스테이크를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그 가치관이 비슷해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성인분들이 한 얘기가 계속 떠오르는 거야. 자, 내가 현실을 지금 바꾸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 나를 바꿔야 돼. 내가 현실에서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목표를 낮춰. 그럼 자, 조금만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니? 이게 너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야. 환경 못 바꾸기 때문에 너 자신을 바꿔야지. 환경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단계를 되게 낮추는 거야. 자, 뭐 스테이크 필요 없어. 자, 마라탕 비싸더라. 떡볶이도 비싸. 시장 떡볶이를 컵라면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어. 근데 나이가 50이 됐을 때도 가능하겠냐? 난 계속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야. 저도 약간 그런. 근데 너무 그거는 어려운 게
내가 50대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지금의 내가 서서 나이 먹은 50대를 바라보는 거지. 상상해보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50대가 되면 내가 나이 먹은 50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그치, 내가 변한 거. 그냥 그 상태 나는 사실 그대로인데 그냥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그냥 변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 내가 20대인데 50대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저는 이제 29이라 3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30대가 딱 되면 생각이 갑자기 엄청나게 바뀌고 뭔가 다른 걸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닐 거라는 말이지. 저기 이게 30대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분들의 나는 30대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저러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지.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말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내 삶 전체에서 행복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긴 책이라고 봐요. 맞아요. 근데 대단히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찾으면서 그리고 나 혼자만의 문제면 조금 쉬워. 근데 가족이 생기면 이게 고차원 방정식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게 곤란해질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세요. 제 질문들이 좀 어땠나요? 아니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뭔가 이거 옳다 이거예요 저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다 다양하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화두가 많이 담긴 책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이게 너무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 있는 부분. 나도 동의해. 너무 옳고 나한테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분이 말하는 방향대로 좀 뭔가를 찾고 싶고 설정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뭔가 소설처럼 소설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근데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거 읽으면서 사실 그 교수님의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이분 과연 그런 걸 아실까요? 왜냐면은 막 되게 뭐 좋은 학교 나오셨고 유학도 하신 것 같고 논문도 엄청 썼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서는 맞아요. 되게 이렇게 뭔가 근거를 대시잖아요. 뭐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험들이 정말 당연히 그게 진짜겠지만 저는 약간 되게 맞아?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의 경제 너무 궁금하고 나도 궁금하다. 말상인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놀라운데? 너무 신박한 네, 생각이야.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서 그 약간 어느 부분은 좀 공감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지. 그래. 막 고고한 가치를 얘기하는데 집에 가면 막 벤틀리 있고 이러면 조금 좀 이격이 생기잖아. 그쵸. 막 야, 돈을 쫓으면 안 돼. 근데 자기는 막 1000억대 자산가야. 그럼 안 되겠지. 뭐 이런 네. 느낌이 들지. 네. 뭔가 일단 재산을 공개해라. 그래야지 당신 말을 믿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감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궁금했어요, 진짜.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반려빚과 어떤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그 수입 같은 게 딱 됐을 때와 지금의 마음 그게 상태가. 같을까? 약간 이런 그렇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지. 근데 같지 않다고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진짜 반려빚이 많으면 위대해 보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 근데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우리 팟캐스트가 무진장 커지면 교수님은 불러니까 첫 질문입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약간 이 논리가 있는 사람들의 기준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저 자신을 깨달았던 게 내향형인 사람이
혼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내향이어도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혼자 있어도 잘 놀고 그러신 것 네. 같아. 혼자 있는 거를 좀 즐기는 편이에요. 혼자서 노는 것을. 근데 막상 이렇게 다른 누군가와 같이 놀고 저 혼자 하던 일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 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행복했던 것 같고 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있어야 더 큰 행복을 느끼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좋은 사람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좀 더 좋아하시고 좀 더 말도 많이 하시고 이건 조금 고양되는.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강민경인가? 그분이 한 말인데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랑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 말이 되게 저는 좀 좋았어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룹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그치. 그 그룹이 그지. 그런 그룹. 모임이 그렇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치. 내가 나임을 계속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맞아. 그런 모임이 많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모임이 얼마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죠. 근데 꽤나 제가 생각했을 때 꽤나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짜 좋아. 지금 우리 지금 당장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맞아. 과학적인 방법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일부는 재테크를 하고 일부는 행복을 찾아 떠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교수님 자산이 얼마일까? 라는 얘기. 이 경목요결은 정말 진짜 수양하는 사람의 도를 많이 얘기해요. 학문도 시험을 치고 출세하기보다는 그 학문 자체로서의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하거든. 근데 이 선생님이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 이분이 장관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9번 시험 수석을 했기 때문에 각 장관만 다 돌아다닌단 말이야. 근데도 되게 가난하게 사셨어. 친구도 장관일 거 아니야. 왔어. 근데 밥을 거친 반찬 2개랑 밥 이런 거 주는 거야. 친구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대에 추앙받은 거야. 말도 그렇게 하고 생활도 그렇게 사셨거든. 그래서 나는 서은국 교수님이 그런 분이라 믿어야 이 책에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반려빚이 많으신 분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나는데 지금?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서로 다른 생각, 그다음에 조금 극단적인 질문 해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정도서의 장점은 같은 책을 읽었지만 정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걸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눌 수 있으므로 더 재미있는 독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독서, 함께하는 독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 안 하나요? 끝내기 전에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책 좋았어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많은 책이었고 이렇게 살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떤 인생의 새로운 지침 같은 걸 조금 읽게 된 그런 느낌이었고 오늘 너무 어색하고 뭔가 어렵긴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재테크 안 하는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힌 것 같은데 하고 계시나요? 재테크요? 아주 나름 제 방식대로 아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면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토대로 뭔가 제 삶의 커스터마이징을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다음 이 시간에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된다면 좋다 말고 더 다른 디테일한 방법으로 제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지금 결심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어색하지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님. 저도 책 재밌게 읽었고 이 교수님 말씀대로 행복의 압정을 많이 뿌려야겠다 그런 다짐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어색하고 계속 의식하게 되고 말을 잘 못하겠고요.
근데 이런 새로운 시도는 너무 신선하고 사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너무나 후회를 했어요. 괜히 동의를 했다. 너무 부담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의 모임이 조금 더 양질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가벼운 수다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